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후에 오프라인 수업이 있어서, 그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보이차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에는, 그러니까 보이차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가 초보자일 수도 있고 중급자일 수도 있고 고급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차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클래스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영상으로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해서 각자 자기한테 맞는 수준의 지식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지금 한 15년 이상을 앞전에도 잠깐 제 그 프로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차 선생님들 위주로 차 수업을 하다 보니까 초급, 중급보다는 약간 고급인 그 티칭을 하는 선생님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약간 고급 클래스만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초급은 제가 이 커리큘럼을 오히려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만든 책이 있어요. 이 책인데, 이거는 옛날에 이제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절판이 되어서 지금 제가 그냥 참고용으로 쓰는 책으로 한번 목차를 잘 다듬어서, 초급자인 분들이나 중급자인 분들한테 필요한 지식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책에서 제가 가능한 한 발췌를 해서 그렇게 차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수업이라고 이렇게 너무 무겁게 얘기하기보다는 같이 차를 한번 알아가 본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보이차의 역사와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이차를 좀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마시기 위해서는 보이차의 역사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이차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됐고 또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좀 우리가 반드시 좀 알고 가야 보이차의 기초 뿌리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차 한잔 먹는데 뭐 그 역사까지 문화까지 알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좀 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가셔서 오락을 즐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보이차의 역사. 보이차의 역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이차는 어디가 종중국이에요? 중국이죠, 당연히. 그리고 중국에서도 운남성, 그 운남성에서도 서남부 지역에서만 나오는 대엽종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아마 보이차 생활을 조금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약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왜? 시중에는 둥글게 이렇게 뭉쳐서 보이차 같이 만들었지만 껍데기는 보이차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들은 찻잎은 대엽종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즉 심하게 얘기하면은 가짜 보이차죠. 그래서 그걸 가짜 보이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찻잎은 맞잖아요, 그죠? 찻잎은 맞는데 가짜 차다, 이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내 얘기는 보이차가 아니다는 거죠. 차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이차는 반드시 운남성 서남부에서 나오는 대엽종으로만 만들어야 된다. 그럼 대엽종은 뭐냐? 자, 차의 종에는 대엽종, 중엽종, 소엽종, 이 세 가지로 학문학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엽종은 흔히 우리가 이제 지리산이나 하동에 있는 녹차를 만드는 그런 찻잎, 그런 종을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이 소엽종이라고 합니다. 잎이 적죠. 굉장히. 예. 그리고 중엽종. 중엽종은 중국에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부 중엽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엽종은 역시 녹차와 홍차를 만드는데 굉장히 적합합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차를 만드는 어떤 차를 만들어 있어서 적합한 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대엽종은 반드시 뭐예요? 대엽종은 홍차도 만들고 보이차도 만드는데 보이차에는 반드시 대엽종을 사용해야 된다. 그럼 홍차는 대엽종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홍차도 중엽종, 대엽종을 사용해도 굉장히 훌륭한 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 녹차는 안 되느냐? 만들어도 됩니다.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녹차, 홍차,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청차, 뭐 여러 가지 차들은 일반 이런 청차류들은 뭐예요? 제다법에 의해서 차 이름이 분류가 돼 있어요. 뭐 제다법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 훌륭하게 내가 먹어보니까 보이차가 참 좋던데 그걸 가지고 녹차를 만들어도 안 좋겠나 하고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은 그 차를 못 먹거나 뭐 판매를 할 수 없는 차, 이렇게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역시 녹차의 기본 시원하고 청량한 맛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마다 어떤 차종의 잎을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한때 보이차가 한참 인기를 끌고 막 할 때 우리나라에서 하동이나 지리산에서 누군가가 하동이나 지리산에 나오는 찻잎을 가지고 보이차를 만들었다고 막 자랑 삼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차를 너무 모르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소엽종을 가지고 보이차를 만들면 일단은 뭐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만들어도 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보이차의 정의, 보이차의 본질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를 마시는 데 있어서 내가 홍차를 먹는다. 이 홍차, 내가 마시는 홍차의 차종은 중엽종인가 소엽종으로 만들었나? 아니면 대엽종을 만들었나? 이거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녹차를 마시는데 굳이 대엽종 잎을 써서 대엽종 잎을 썼기 때문에 이 녹차는 굉장히 훌륭한 녹차다. 이거는 넌센스다. 녹차는 뭐예요? 소엽종이나 중엽종에서 찻잎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러면은 보이차를 만드는데 소엽종을 쓰면 되냐? 대답은 노입니다. 한마디로. 안 됩니다. 근데 소엽종을 써서 예를 들어서 당장 차를 만들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예를 들어서 이런 몇 달, 1년, 2년 안에 차를 먹어보면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대엽종을 써서 만든 보이차나 소엽종을 써서 만든 보이차나 잘 모르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혼동이 굉장히 오는 겁니다. 보이차인데 나는 돈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나중에 한 10년 있다가 포장지를 뜯어서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네? 요건 뭐예요? 거의 소엽종 찻잎을 이용해서 만들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이차는 후발효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찻잎 속에 다량의 폴리페놀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화학 성분이 풍분히 들어있어야만이 찻잎이 발효가 되어 가면서 그 화학 성분을 매개체로 잘 향기롭고 맛있는 보이차로 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얘기지만 좀 더 이제 넓은 의미는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말씀드렸듯이 보이차에 대해서 초급 입문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것저것 지식을 많이 넣으면은 오히려 헷갈려서 나중에 힘들어요. 이거는 점점 조금씩 제가 살을 붙여서 새로운 얘기는 또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알아야 될 거, 보이차는 무조건 대엽종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 자, 대엽종은 어떤 게 대엽종이냐? 잎이 크니까 대엽종이다. 맞아요. 글자, 그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큰대자, 입엽자, 그죠? 큰 잎이라서 대엽종이에요. 근데 실제로 대엽종의 뜻은 그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죠. 차나무, 그래, 찻잎의 종이라고 얘기했죠. 어떤 찻잎도 처음에 싹이 막 털 때 와. 한 15일, 20일, 한 달 자라면 이 찻잎이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자라지 큰 잎이 되죠. 소엽종도 똑같아요. 소엽종도 처음에는 조그맣게 나오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얘도 잎이 커져요. 예. 그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잎이 크기 때문에 얘가 대엽종인지 소엽종인지 일반인들은 분간이 안 가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고 잎의 크기로 이게 대엽종이다, 중엽종이다, 소엽종이다 가리면은 이거는 조금 무식한 짓이에요. 예. 근데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대엽종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봄에 찻잎이 나와서 한 5일, 10일 자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엽종 같이 아주 조그만 찻잎이겠죠. 예. 또 요걸 따갖고 이래 보면은 대엽종 잎을 따갖고 어릴 때 딴 것을 보고는 또 내가 좀 배웠어. 어머, 잎이 이거 적네. 이거 소엽종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굉장히 답답한 얘기다. 그래서 올바르게 배워야 된다. 자, 그래서 차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결하게 얘기하면은 중국의 운남성 서남부. 서남부가 어디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차산의 이무, 맹해, 그리고 닝창 다 이쪽 지역을 우리가 서남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가면은 자 어디 가요? 운남에 내리면은 쿤밍에 내리죠. 운남의 수도 쿤밍. 쿤밍에서 어디를 가요? 차산을 가려면은 자 시상반나라는 데를 갑니다. 시상반나. 예. 그 시상반나에서 출발하는 게 전부 이제 차산으로 시작되는 지역이죠. 거기가.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운남의 수도인 쿤밍에서 1시간, 1시간 반, 2시간만 가도 차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수백 년 된 차나무들이. 이거 뭐예요? 다 대엽종이에요. 근데 이 차나무들 갖고 그러면은 보이차를 만들면 되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남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운남에서 서남부.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이차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내가 보이차를 잘못 샀네, 뭐 가짜를 샀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차를 나중에 잘못 구입을 하거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고 또 지금도 보이차가 뭐 가짜가 있네 어쩌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구찌, 베르사체 뭐 특정한 브랜드를 얘기해서 뭐하는데 가방, 옷, 유명한 시계 이런 것도 다 가짜가 많아요. 하물며 뭐 산에서 누구라도 채취하는 이 보이차 잎, 찻잎이 가짜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찻잎이 가짜가 아니고 원산지가 가짜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용어를 잘 선택해야 된다.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부 차를 좀 배우신 분들, 일부는 그래요. 어떤 차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 있어요. 차를 이래 보고, 만약에 찻잎이 그게 아니다. 그 표현을 안 하고, 무조건 이 차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차가 가짜냐? 차가 가짜는 없어요. 모든 찻잎은 다 진짜입니다. 단, 원산지가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차 종이 잘못됐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자, 목이 말라서 차를 한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차가 나오는 지역은 운남성 서남부에 있는 차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사, 보이차는 언제부터 이게 유래가 됐을까? 근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인터넷이나 여러분들 뭐 네이버에 들어가면 지식백 같은 데 가보면은 그냥 아무나 막 올려놨어요. 자, 그 말은 저는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식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식이라는 거는 100으로 봤을 때 5%, 10%만 잘못돼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지식이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늘 거의 정확해야 된다. 자, 보이차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우리가 명나라 때 와서 그 진략이라는 책에 보면은 사대부나 서민이 마시는 것은 모두가 보차로서, 자, 그 당시는 보이차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보차로서 둥글게 쪄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솥에 쪄서 둥글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둥글게. 어떻게 해요? 꼭 사람 머리 같이 되어 있죠. 이렇게 옛날에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대에 와서 어떻게 부르냐. 이거를 하나의, 차 종류를, 시중에서 오는 종류로 부르면 이건 하나의 관차라고도 불러요. 관차. 관차는 뭐냐? 옛날에 황제가 사는 관과에 바쳤다는 얘기예요. 황제나, 그리고 우리나라 막 사대부들, 막 그 권력 있고, 명망 있고, 돈 있고, 이런 아주 그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바쳤다. 이래서 그 당시는 이제 보차라고 얘기해요. 보이차가 아니고 보차. 1600년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년 이상 됐죠. 1600대니까, 1600년 되니까, 이때 현대적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보이차라고 부르는 의미,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보차라고, 부르는, 차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제 그걸로 봐서, 그때 기록으로 봐서는 아마 내가 이제 중국의 여러 차 연구가들 만났을 때, 지레 짐작으로 봤을 때, 그거보다 더 앞서지 않았겠냐. 차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차 역사의 시작은 5,000년이 됐습니다. 5,000년.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보이차 그러면 보이차가 5,000년, 3,000년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보이차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보이차가 발견된 것은. 그래서 400년 이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넉넉하게 해서 막 한 50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이차 연구가들이 중국에서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이차가 이때부터 만들어져서 사람들한테 음용이 되기 시작하고 유행을 타고 점점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 중국의 그 변방 지역,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티베트 쪽에도 이 보이차가 그 당시 이제 소위 지금을 말하면 수출이죠. 그 당시 이제 물물 교환을 했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티베트나 이쪽은 굉장히 건조하고 야채나 이런 것들이 잘 자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비타민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영양분을 쉽게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뭘로 대체했냐? 바로 이 차로 대체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티벳이나 이제 중국 외의 변방 지역으로 차가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가장 흥성기는 언제냐? 그 당시는 중국의 연대를 보면은 청나라 때,
그 당시는 티베트를 아마 티베트라 부르지 않았고 토봉국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예, 토봉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토봉국으로 가장 많이 나갔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이 옛날이지만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지만 참 현명한 게 이 짐승이나 사람들이 이 차를 먹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옛날에는 어떤 그 계질병, 예, 계질병이 막 번져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차를 사람도 마시고 짐승들 알다시피 티베트나 이쪽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말 이런 게 많죠.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한테도 이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인간이 채취하고 난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채취한 이런 억센 찻잎 이런 걸로 만든 차를 짐승들한테 반드시 먹이면은 계질병이 오지 않는다. 사람도 똑같았어요. 차를 오랫동안 마시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 계질병이 막 유행처럼 퍼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차는 거의 이쪽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지금 일상의 음료로 마시지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는 차는 뭐예요? 피요 생명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정도로 차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이차는 다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운남성 서남부에서 채취되는 찻잎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찻잎의 종은 반드시 대엽종으로 해야 된다. 왜 대엽종으로 해야 되냐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더 깊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렇게 토봉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돈을 주고받고 이것보다는 그 당시는 티베트 쪽에서는 뭐가 많이 나면 우유 그리고 버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를 주고 그거와 물물 교환을 해서 이쪽에 이제 중국 쪽에서는 그걸로 또 영양 섭취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물물 교환이 됐던 겁니다. 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 정부는 이렇게 차가 청나라 때 재미있는 것은 자 중간에 제가 다시 한번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6대 다류는 언제 이렇게 제정이 되었냐? 예, 바로 청나라 때 이 6대 다류가 이제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뭐예요? 6대 다류가 없었죠. 그냥 이 차, 저 차, 뭐, 별 분류도 없이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는 어떤 고온에 의해서 그냥 이 사람은 뭐 김씨네 이렇게 만들고 박씨네 이렇게 만들고 또 정씨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청나라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차가 너무 엉망이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그 청나라 때 이미 가품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품이란 얘기는 방금 얘기했죠. 보이차를 만드는데 대엽종을 하지 않고 소엽종. 왜 대엽종을 안 하겠어요? 대엽종 잎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구한다 하더라도 딴 차에 비해서 비싸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시장 흐름이니까. 그래서 그때 이미 보이차도 그때 이미 가품이 막 나돌았어요. 그래서 청나라 정부가 이걸 이렇게 규제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다는 그런 문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 재미있죠. 제가 이게 유튜브가 아직까지 제가 전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집이나 이런 게 제가 능숙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그게 능숙해지면은 제가 청나라, 명나라 때 중국에서 차 생활하는 차인들의 모습을 중국의 운남대학교
운남대학 도움을 받아서 그 사진들을 다 제가 입수를 해가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귀한 자료들이죠. 그리고 차 상인들, 차 파는 모습, 그리고 차를 제다하는 모습, 그리고 청나라 이전에 그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요거 이제 기술이 조금 나아지면은, 여러분들도 차에 대한 그 기초 지식이 좀 깊어지면은 그런 사진들도 제가 올리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 때는 이렇게 골치도 아팠지만 차가 청나라 때 흥성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차가 많이 나오고 많이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세수를 많이 거두게 돼요. 거둬들이게 돼요. 또 하나 다른 점은 우리가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랄까? 이런 것은 그 당시에는 쌀보다 찻잎이 훨씬 비쌌습니다. 예, 거의 2배, 3배? 예, 그 정도로 차는 귀했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세수도 많이 거둬들이게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각 자산마다 관리를 내보내요. 왜? 농부들이,茶농들이 차를 채취해서 개인적으로 판매를 못하게끔. 그래서 차산에서 찻잎을 따서 자루에 담아서 오면은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저울에 달아서 다 장부에 적어가지고, 어느 살에 오늘은 몇 킬로, 뭐 일주일에는 뭐 양이 얼마가 나오고, 그걸 다 관리들이 직접 가서 관리 감독하면서 기록을 했다는 그런 사실. 차가 얼마나 귀했으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차라고 쓰여 있으면 아무거나 사서 막 마시거나, 이거보다는 좀 제대로 된 차를 마신다면은 좀 더 나의 그 몸이나 정신적으로 심신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 후기 때 대해서 이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보이차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보이차의 뿌리, 보이차의 근본, 칠자병차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보이차 보면은 한 10년, 15년 전에 이렇게 보이차 나온 거 보면은 다 보면은, 그죠? 운남성, 무슨 칠자병차. 회사 이름 들어가고 칠자병차. 꼭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초기에는, 청나라 초기죠. 초기, 후기. 그리고 1940년대, 50년대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운난, 푸월 원차. 이렇게 돼 있어요. 푸월 원차.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병차, 칠자병차는 그러니까 1900 거의 7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 전에는 칠자병차를 쓰지가 않았어요. 예.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보이차의 우수성이 이제 굉장히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고 하니까, 운남성의 총독, 그때는 이제 총독부라고 돼 있어요. 각 지역별로. 총독부에 총독으로 취임한 얼타이라는 분이, 운남의 총독이 옹정항제 때인 1730년대를 전후해서 자금성의 공차로, 바치자. 이렇게 해서, 1730년대에 황제한테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차를 바칩니다. 보이차, 보차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보차를 바치면서 얘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관차, 그리고 공차 대열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아까 관차 얘기를 했죠. 관차는 관청에 바치는 걸 관차고, 그거보다 더 높은 황제나 황실에 바치는 거는 우리가 공차라고 해요. 공차.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공차 그래가지고 아마 차 한 잔씩 마시는 차 체인점이 아마 생겼다가 지금은 푹 이렇게 내려앉아서 거의 뭐 바람처럼 다 빠져나갔죠. 저는 다 예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올해 못 갈 거다. 왜?
무엇이든지 정통과 진실이 결연된 것은 우선은 마치 엄청나게 화려한같이 보이지만 결국 오래 못 갑니다. 역시 오래 가지 못하고 지금 한국에 뭐 몇 군데 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유행처럼 일어났다가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는 이런 형국이죠. 그래서 공차로 내기 시작해서 그 당시 이제 공차로 낼 때가 형태도 역시 이제 이렇게 아까 보이던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차라기도 하고 이름이 많아요. 그 방금 했죠. 관차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하나 뭐 사람 머리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인두차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공차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전체 통틀어서 황제, 그 당시 황실에 바쳤던 차는 다 공차다. 이 보이차도 있을 수 있고 녹차도 공차가 있고 또 뭐 청차도 공차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는 홍차도 공차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건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보이차에서는 공차 그러면은 요런 형태로 받쳐졌던 시기다. 그 다른 말로는 인두차, 사람의 머리같이 생겼다 해서 인두차. 자, 굳이 뭐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힘들게 딱 애워서 뭐 차 생활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은 차에 대한 역사니까 그리고 유래니까 잘 애워 두셔서 차 생활을 할 때 유용하게 쓰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 1730년대를 전후해서 이제 중국의 어디 그 아시죠? 북경에 자금성에다가 황제가 있는 자금성에다 이걸 공차로 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보이차가 공차로 가니까 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와 저거 대단한갑다. 그래서 더더욱이 보이차가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후 약 190년간 이 인기가 지속되다가 1915년경을 전후해서 중단됩니다. 자, 공차 제도가 이제 시작된 지 약 100년이 넘어서, 완복이라는 사람이 쓴 보이차기란 책이 있습니다. 보이차기란 책이 있는데 보면은, 그 서두에 보면은, 자, 보이차, 그 이름이 천하에 휘날리다. 라는 글리가 당시 보이차가 얼마나 유명한 차로 대접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이차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름을 알리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보이차를 마시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약간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 보이차를 먹겠네. 아닙니다. 중국의 인구가 얼마죠? 15억입니다. 15억 인구 중에서 1%만 먹어도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이라는 곳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보이차가 정말 중국 사람들 일반 린민들 그렇게 시민들한테 퍼지기 시작한 지는 불과 10년,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오래됐겠죠. 그래서 이 얘기도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이차의 진실, 그리고 그 보이차의 허와 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차를 접하면은 좀 더 올바르고 진실된 차 문화와 차 생활에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차를 계속 가르칠 때 하고 이 초급 과정을 새로 시작하려니까 저도 뭐 사실 깜빡깜빡하고 아직 조금 그래요. 나이도 좀 있고 제가 40대에 차를 시작을 했는데 그럴 때는 뭐 한번 딱 보면은 그죠? 탁탁탁탁 바뀌고 정말로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공부를 하고 열심히 그리고 의심 가는 게 있으면은 바로 중국으로 날아가서 중국의 전문가들하고 그냥 바로 마주 앉아서 차 한잔하면서 그냥 매달려서 묻고
그것이 내가 그 의심하던 것이 바뀌칠 때까지 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차를 단순하게 마신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어렵거나 무겁게 다가갈 필요 없어요. 그냥 재미로 들으시고 내 귀에 내 머리에 박히는 것만 간직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듣고만 가셔도 아, 차는 이 보이차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인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이차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하든 그거 특히 차 공부는 인지도식이 잘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몸과 마음속, 그러니까 머릿속에 내가 올바르고 진실된 제대로 된 팩트인 정보와 지식이 그리고 학문이 잘 지도처럼 잘 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려져서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뭐 다른 데 가서 누가 막 차를 막 거풀 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자기 말이 맞다고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진실과 거짓을 가려낼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거 진실과 거짓을 가려낼 능력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20년을 차 공부를 한다 해도 차 공부의 깊이에 들어가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반드시 내가 오늘 해드리고, 앞으로 제 방송을 보시고 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혹시 제가 또 저도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뭔가 잘못된 상식, 잘못된 지식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가감 없이 댓글로 해주시면은 제가 또 뭐 개인적으로도 그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 서로 마음을 터놓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그냥 엿보고 간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오픈해서 다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뭐예요? 예의는 지켜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돈 안 되는 말이라고 그냥 이렇게 막 내뿜으면은 저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제된 질문, 정제된 그런 질문을 해 주시면은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 내에서 반드시 제가 좋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차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자, 저한테 용기를 주시는 차원에서 흔히들 많이 하죠. 뭘 많이 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누르시고 나가 주시면은 저한테는 힘이 되겠죠. 예. 자,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